사람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네? 마음 볼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을 했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의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사람 마음을 볼 수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을까? 상대방의 마음도 내 뜻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뇌과학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마음 어디 있죠? 마음 하면은 하트를 그리죠. 그죠? 그래서 어디 있죠? 심장에 있다. 사실 마음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뇌에 있습니다. 뇌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하시는 분 참, 안 하시는 분. 이 아침에 식사를 안 하는 사람은요 짜증을 좀 잘 내는 편이거든요. 아침에 식사를 안 하면 왜 짜증을 내느냐?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뇌에서 나는 세로토닌의 물질이 소모가 됩니다. 세로토닌 물질이 소모되니까 활동을 할 때 에너지잖아요.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어떤 형식으로 먹으면은 그게 에너지가 되어서 행복물질이라는 거예요. 행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식사는 꼭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딱 출근하니까 전무님이 여러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오늘 교육인데 교육받아야 모두 참석해. 이런 말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또 지랄하네. 이런 생각을 갖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보죠. 그래 무슨 내용이지? 또 어떤 사람은 아이 바쁜데 참 골치 아프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 속에서는 이미 그걸로 인해서 이미 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좀 더 성공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럼 리더시면 리더는 왜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성진대에서 같이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대리가 되어 있고 나는 그냥 평상원으로 남아있어요. 동료인데 그러면 그게 동료가 이 성질을 했으니까 기분 좋겠죠. 그죠? 어때요? 좋아요. 좋다고? 그래서 칭찬하고 술래가 이랬는데 집에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쓰리죠. 예? 가만히 생각하니 기분 좋다고? 그럼 당신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럴까 이거예요. 본능이란 본능. 본능제 내에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알면은 우리는 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오늘 내 속에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사실들을 제가 함께 한번 증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철도공사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냐면 1948년도 이날 그날은 저 철도의 폭파공사하는 반장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폭파할 수 있도록 심지를 굽고 준비를 해왔는데 이상하게 버쩍버쩍 걷다가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때 이 친구가 들고 있는 이 막대기가 이 사람의 눈 여기를 뚫고 이쪽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람은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도 많고 사회적으로 정말 인정받고 그래 하는 사람인데 치료하고 난 이후에 암대에서 오줌 누고 암대를 욕하고 아무 말이나 하고 계획이 없고 무작위고
전혀 사회생활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눈이잖아요. 눈 안쪽을 안화전전두엽이라고 말합니다. 안화전전두엽. 여기가 정서조절 중추예요. 그래서 피네스 게이지는 이게 뚫고 나면서 그 내 부분을 차고 나가버린 겁니다. 차고 나니까 감정 조절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 신경질을 잘 부리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압니까? 바로 안화전전두엽이 얇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 데리고 아무리 교육을 하고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해도 죽을 때까지 가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 신경질 평생 부르게 돼 있어요. 답은 뭐냐? 그 안화전전두엽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 아버지가 딸을 키우고 참 딸을 사랑하고 평상시에 아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아버지가 딸을 처참하게 살해거든요. 수없이 찔러서 완전히 살해당했어요. 그런데 진짜 부들리다 하니까 검찰에 잡혀서 나갔을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이 사람이 전력을 보든 의어를 봐도 딸을 죽여야 될 전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검사가 데리고 병원에 가서 뇌를 찍어보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피네스 게이지가 말했던 안화전전두엽 안쪽에 이만한 혹이 생긴 겁니다. 그 혹이 딸을 살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 뇌 속에는 바로 그러한 감정들을 가진 걸 제어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문제 생기죠. 메두사가 뭔지 압니까? 메두사 전설에 나오는 뱀이죠. 뱀머리가 많은 신화에 나오는 여성이죠. 그런데 그 신화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슨 방법으로 그 힘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메두사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자기 얼굴을 보게 만들면 됩니다. 자기 얼굴을 보게 만들면은 메두사는 바로 없어져 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어쩔 줄 모르죠. 그러면 그때 화를 나는 걸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를 나는 걸 보여주면 화를 그 사람이 난 걸 이기게 만들어줘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여러분처럼 이런 집단들에게 화난 얼굴, 짜증난 거, 신경질 이런 그림들을 전부 다 이제 군별로 모아놨고 이 그림을 사진을 줬어요. 그때 뇌에다가 fMRI를 통해서 그 뇌를 촬영을 했는 겁니다. 했더니 이제 그야말로 편도체 쪽이 막 과잉 활성이 나는 거, 신경질이 나고 그런 쪽이 활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혐오중추라고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 글자를 줘줬습니다. 화난 얼굴, 짜증난 얼굴 이렇게 해서 글자와 사진을 조합하게 만들었습니다. 글자와 사진을 조합하게 만들다 보니까 갑자기 이 사람 뇌에서 전전두엽 쪽에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감정을 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몹시 화가 나는 모양이지 라고 말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한번 따라해서 몹시 화가 나는 모양이지. 전문 용어로 화난 일이 있는 모양이죠. 전문 용어로 화난 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러면 화가 났다가 전문이 화난 일이 있는 모양이죠 하니까 메두사처럼 거울로 보여준 거예요. 화를. 그러니까 뱀머리에 나와 있던 독한 마음이 싹 들어가는 겁니다. 화가 나 있는 모양이라는 말이. 그런데 그럴 때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화가 나 있는 모양이지라고 말을 했을 때 전전두에 자극이 갑니다. 자극이 가서 판단할 수 있게 돼요. 내가 화가 난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연히 이 전전두에 있는 판단력, 이 변연계라고 하는데 변연계, 감정의 요걸 여러분 변연계, 전전두 이러면 어려우니까 이성의 내가 있고 감정의 내가 있다 합시다. 이성과 감정. 이성과 감정이 같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조율돼요. 이성과 감정은 완전 별개로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뇌 속에 감정의 뇌는 이걸 파충류의 뇌라고 포유류의 뇌, 포유류. 개, 돼지, 소, 이런 짐승 있잖아요.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는 그 뇌 전체가 심피지라는 인간의 뇌가 거기 이성의 뇌입니다. 그리고 이성의 뇌한테 같이 주는 거예요. 네 화났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 여러분이 속상하고 화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화난다. 짜증이 난다. 섭섭하다. 불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은 여러분 속에 나오는 뱀대가리들이 전부 다 쏙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상대방이 그럴 때도 그 말을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되죠. 말을 하는 방법. 그런 이제 보통은 그런 말을 하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이래 말하면 이해가죠. 여러분이 오늘 제 얘기 잘 들어요. 평상시에 짜증내고 신경질 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되느냐? 축소가 돼요. 줄어듭니다. 엉성해지고 안에 공간이 커지고 엉성한 일이 벌어지요. 세포가. 그런 사람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이래 말하잖아. 정말로 골빈놈이라고. 정말로 골빈놈이래. 이게 과학적인 말이에요. 근데 제 주변에 보니까 평상시에 평생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사람이 결국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왔다. 알츠하이머가 뇌 세포가 죽어서 그러는 거야. 그건 왜 그러냐? 짜증나고 신경질 날 때 그냥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물질이 나오면서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데 그게 코티솔이라는 물질이 생기면서 뇌 세포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매일 일상으로 되니까 어디에 됩니까? 그럼 기억력이 빨리 하자 떨어지기 시작하고 깜빡깜빡하고 이래 되잖아요.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을 골빈놈 만든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감사하고 고마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뇌가 팽팽해요. 내 세포가 누리를 꽉 차 있는 거야. 수초로 말이야. 내 속에 이 밀림처럼 꽉 차 있는 사람. 그걸 조사했는 게 어떤 일이냐면 수녀들이 조사를 했어요. 몬테너 수녀인가 수녀들이 죽고 나서 뇌를 100그룹 기증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수녀 중에 95살까지 건강하게 살았던 수녀가 있습니다. 그분의 일기장을 들어보니까 일기장에 뜨네요. 처음부터 젊을 때 늙을 그 순간까지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이런 말들이 걸려서 꽉 찼어요. 그 반면에 56세에 죽은 암으로 죽은 수녀가 있습니다. 그 암으로 죽은 수녀의 일기장을 보니까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이런 것만 많은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살기도 하고 불행하게 살기도 하는 나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러한 물질들은 내 상태를 조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바꿔라. 저는 말을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 말을 많이 하죠. 이렇게 눈만 뜨면 말하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반드시 두 가지 기준으로 말이 결정됩니다.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간 정도의 말은 없습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데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미래를 결정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봐요. 말은 씨앗이다. 따라합시다. 말은 씨앗이다. 말은 씨앗이다. 말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사는 겁니다. 말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그러면 그걸 거두고 살아요. 어떤 말을 뿌리느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가 말을 통해서 이미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여러분하고 30분만 딱 대하면은 여러분 성격을 거의 95% 이상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하면 어떤 여자를 만날지 남자를 만날지 압니다. 처대를 놓으면 어떤 애 성격이 될지 압니다. 장인 장모 시부모 성격 어떨지 거의 압니다. 믿을 수 계세요? 왜? 그 마음에 내야지. 믿음이 갔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DNA라고 들어봤죠? DNA. 네? 염색체. DNA라는 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키 좋아하면 산에 스키 타러 가죠. 그 스키를 타기 전에 산을 스키에 눈이 오기 전 산. 그러면 길들이 나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눈이 많이 와서 가득해 보였어요. 그러면은 스키를 어디로 타든지 길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어디로 타든지 길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눈 오면 또 묻히고 또 묻히겠죠. 그런데 그 길을 반복해서 타다 보면은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죠. 다시 말해서 눈이 전혀 오지 않는 산의 상태는 DNA입니다. 이거는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게 5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 눈이라는 환경이 있잖아요. 눈이라는 환경과 스키를 타는 반복되는 횟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환경이에요. 나머지 50%예요. 그러면 50%인 DNA 때문에 이 50%가 맥을 못 추느냐 반대로 보면 됩니다. 이 DNA를 눈이 덮이면 내가 길 내고 싶으면 낼 수 있잖아요. 근데 본성은 이들하고 말하죠. 프로이드로 말하. 본성은 바꿀 수 없지만 외부는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바꿀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말은 말이요. 가족이 있으면 가족 문화, 기업이 있으면 기업 문화, 시대가 있으면 시대 문화, 개인이 있으면 개인의 가치관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쓰는 말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니까? 그 똑같은 말이지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즉 우리가 쓰는 말 있잖아. 그냥 소리 나는 말이죠. 말 이래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래 뭐 학교 가자, 밥 먹나 이래 묻는 말이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100%라면 몇 프로쯤 차지하겠습니까? 저 총각 50%? 그럼 봅시다. 38%. 그냥 단순하게 소리 들으면 7%입니다. 그럼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하기 행동 55%예요. 그냥 손만 잡아줘도 마음이 전달돼요.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도 좋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동영상을 또 하나 보여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한번 보시면은 놀랄 겁니다. 여기 마침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편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시험품이 붙입니다. 이게 뭐예요?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요.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사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화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